저희가 학습 코칭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왜 이분들은 이걸 할까?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온다고 코치님은 생각하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 하나쯤은 지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적인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적인 공격에도 내가 이거를 잘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똑바로 서 있으면은 나도 편하고 주변 사람도 편해지잖아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굳건해지면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 해볼 것을 찾아가면서 이 변화를 계속 보인다면은 가족들과의 평안도 이 아이 덕분에 더 지켜지고 가정의 평화가 이 아이 덕분에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좀 키워주시려고 이 수업을 계속 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서적인 부분이 탄탄해졌을 때 복잡한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복잡하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생각이 복잡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복잡한 게 다 털어내진다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남잖아요. 그 원하는 게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 수 있거든요. 이제 다른 거에 에너지를 좀 덜 쓰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다투는데 에너지를 써버리고 학교 선생님한테 반항하는데 에너지를 써버리고 또 애들하고 즐겁지도 않은데 그 그룹에 껴가지고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거기서 시간 낭비를 하게 되고 그럼 집에 와서 숙제도 못하고 정작 자기한테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믿어주신 학부모님들은 이 수업의 효과를 점진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저희 수업을 시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이 믿어주시는 거, 아이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역에서 전문가로 크고 있는 코치님까지 믿어주신다라는 신뢰라는 단어가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마음킴이라는 것 자체는 서로 간의 어떤 믿음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코치님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제일 첫 단계가 감정 돌봄 단계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감정이라는 거를 또 코칭을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도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강력하게 또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사랑이라고 혹시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요즘에 되게 많이 들으시죠?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나를 어떻게 사랑해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쁜 물건을 나한테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이게 나의 사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한 차원 더 위에 게 나의 감정까지 나의 감정을 수용해주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분노에 차 있고 슬픔에 차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내? 화내는 건 안 좋은 거야. 울지 마. 왜 이렇게 슬퍼해? 슬플 필요 없잖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셨을 때 내가 이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사람 앞에서 절대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화랑 이 분노는 다 어디 가요? 안으로 계속 눌러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는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너 많이 슬펐구나. 너 많이 되게 억울했구나. 괜찮아. 나한테 다 얘기해도 괜찮아. 라고 누군가가 얘기해 줬을 때 어떨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반응이 펼쳐질까요? 그게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꼭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 너무 무서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뭐 하고 살지? 나 지금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하는데 내가 20대, 30대 돼가지고 직업이나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런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런 성인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학생이 이런 방법을 10대 때부터 알고 부모님도 알게 된다면은 온 가족이 당연히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이 학생이 앞으로 주변에 미칠 그 영향력과 본인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을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감정을 돌본다는 게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전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많이 확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업을 듣고 감정에 대해서 좀 자기 감정을 수용하는 방법과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감정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핵심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가 C단계가 감정 돌봄입니다. 그 다음에 5단계가 마음 관찰이에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감정 돌봄은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림. 그 다음에 마음 관찰이라는 건 그 감정 속에 내 마음 안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존재하고의 만남이에요. 존재하고의 만남이라는 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 근데 존재하고의 만남이 있으면 정말 셀프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존재 실행 단계까지 가는 게 바로 마지막 T 단계예요. 이런 COAT의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한 단계당 3개월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 기간이 무조건 3개월이다가 아니라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개월수가 조금 늘 수도 있고 좀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코치님과 정말 아이가 호흡이 잘 맞아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개월 동안 아이들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정말 이 전문 코치님들을 믿고 또 의지하기도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는 마음 키움 청소년 인성 코칭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이제 이야기 나눴는데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마음 키움은 이렇습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마음 키움 수업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결과를 또 맞이하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